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경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중앙 정치권의 뜨거운 뉴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2차 검찰 소환, 창과 방패의 범죄와 전쟁, 그리고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전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 유쾌, 상쾌, 통쾌하게 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출연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익산 시민 여러분,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시사평론가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 다 성취하는 소중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본격적인 섹션 들어가기 전에 그 1월 27일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익산을 방문했어요. 예, 그렇죠. 익산을 방문해서 익산시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 민주당 성향의 우리 시사평론가님, 이재명 당대표의 익산시에서 최고위원 그 회의를 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통의 중심지 익산을 방문해 주신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 그 정은주 시장님이 계신 익산시청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는 민생 안정과 민생 복지를 위해서 오늘 좋은 회의가 있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도 오직 민생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김경환 위원장님, 그 야당 그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익산시에 와서 최고위원을 여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기화로 해서 우리 익산이 제2의 혁신도시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2의 그런 국가기관을 좀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도 지금 똑같은 생각인데 정원율 시장님께서 이재명 대표님한테 제2의 혁신도시, 제2의 혁신도시를 좀 유치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건의를 한 모양이에요. 제2의 혁신도시는 그 김관영 도지사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관영 그 도지사가 제2 혁신도시를 익산에 유치하겠다. 이 김관영 도지사의 그 공약과 익산시장 정은율 시장의 그 뜻과 같이 합치해서 이번에 그 익산에서 최고위원 열을 때 그걸 이제 이렇게 협조를 부탁했는데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제2의 혁신도시가 꼭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김경환 위원장님, 먼저 하여튼 그 국민의힘의 그 당 대표 선관위원으로 지금 이렇게 임명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그 어깨가 좀 무겁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 대표의 그 선관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또 앞으로의 그 진행 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국회의원이 아니고 원외 당협위원장에 국민의힘 전국에 165명이 있습니다. 165개. 거기서 원외 대표로 제가 선거관리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한 달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3월 8일 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 8일 날 대표 선거, 그렇죠.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은 선거를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하는데
그 선거 관리를 전체적으로 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중앙당에서 2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에 2번씩요? 네,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반에 접어들어서 이제 2일 날 2월 2일 날 3일 날 이제 등록을 받습니다. 네. 대표 출마할 사람, 그렇죠. 최고위원 출마할 사람, 청년 정원 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그동안 없었는데 저희가 1차 5일 날 컷오프를 실시합니다. 아, 예비 컷오프? 예비 컷오프를 실시합니다. 컷오프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도저히 당대표로서 또 최고위원으로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함량 미달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 법적인 문제 또 뭐 대외 문제,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분들을 골라서 컷오프를 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비 경선을 통해서 2월 10일 날 최종적으로 본 경선을 실시합니다. 네. 본 경선에는 이제 대표는 한 4인 정도, 최고위원은 한 8명 정도, 4명을 뽑습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도 한 4명 정도, 1명을 뽑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본 경선에 올려서 2월 13일부터 제주도부터 합동 연설이 시작됩니다. 아, 예, 장장. 그래서 3월 8일 날 마감하는 걸로 대표를 뽑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은 그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도 네.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선관위원으로 네, 활동하셨죠. 선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 네. 고비마다 예. 중요한 그 직책을 맡고 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예,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 제가 고향 선배로서 예. 참 대단히 참 우리 참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반갑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 후보 선거도 그렇고 예.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과 그렇죠. 법과 원칙, 정의입니다. 예. 그걸 잘 지켰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당대표 중요한 또 당대표 선거도 예. 이번에 당대표가 내년에 총선을 책임지고 치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다시 또 선거관리위원을 맡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우리 전북의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네. 전국의 또 원외위원장 대표로서 공정을 또 정의 또 법과 원칙을 항상 정도로 삼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앞으로 활동을 기대하면서 예. 그 5개 T라고 할까? 예. 참 그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 선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 나경원 그 전 의원이 도정하차를 했어요. 예. 그 우리 그 시사평론가 봤을 때 짧게 나경원 의원의 중도하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뭐 국민의힘 여당의 네. 선관위원으로 이 당 내도 중요하지만 이게 당 외에서 또 이렇게 위원장 맡으시고 우리 전북뿐만이 아니고 익산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후의 이 침몰은 제가 볼 때는 흥행의 실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냐? 경선 룰에 의해서 후보까지 전당대회에서 휘청휘청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윤심으로 아웃됐다는 이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은 한 달이 김기현 대 안철수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들이 방금 김경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클리닝한 정말 선거를 무한 경쟁으로 하면서 벌써부터 안철수와 김기현의 헛발질과 뒤에서 진흙탕 싸움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정책을 위해서 정책 어떤 선거가 되는 게 앞으로의 큰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예, 이렇게 뭐 당 대표를 뽑는다거나 최고위원을 뽑을 때 보면은 같은 당 안에서도 뭐 내급 티급도 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요. 하는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이번 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축하 속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전당대회 뭐 참석하신다는 3월 8일 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 우리 우리 시사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윤심은 없다. 윤심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6개월뿐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약 7개월뿐이 안 됐는데 이런 과정에 국민의힘의 모든 책임당원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은 다 윤심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지금 여러 명 나온 분들이 전부 다 윤심을 다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개인 윤심을 파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엄정 중립을 강조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보면 법과 원칙을 준용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윤심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3월 8일 날 전당대회 오시는 것은 그동안 역대 보수 정권의 전당대회는 대통령께서 다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꺼이 참석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지 절대 윤심은 없고 개개인의 아까 말씀대로 정책, 그다음에 국가 비전, 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나 또 국민의 삶 질 향상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난 그러니까 즉 보수당, 보수당의 그 당대표 선거를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도 전당대회에 참석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축하를 하는 당원으로서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 1호라고 네, 1호 당원입니다. 1호 당원으로서 축하를 해주러 간다는 그런 소리 들었고 또 이렇게 또 흔히 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말하는 것은 윤심에 작용하지 않냐. 그런데 그 3월 8일 이전엔 선거가 다 끝난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선거가 맞습니다.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그냥 축하하러 가는 것이지 뭐 윤심을 거의 실어주고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현장에서 투표를 이루어졌어요. 의원들은 약 10,000명에 모여서 현장에서 투표했는데 이번에는 현장에 투표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투표가 다 이루어져서 결정이 되고 그날은 이제 바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께서 축사의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38 당 대표 선거가 축제 분위기에서 잘 그 유종의미를 잘해서 거기서 뽑힌 당 대표와 또 이 야당 대표와 또 우리 시사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협치를 해서 국가의 비전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섹션 들어갑니다. 2023년은 그 우리 정치권에 선거가 없는 해예요. 근데 유독 우리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또 그것도 우리 고장에 전주 의뢰에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김경환 위원장 정치를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전북권의 전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께서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후보를 안 내기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의당을 비롯해서 여러 후보들이 나오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 현역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를 배지를 반납을 하고 출마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소속 후보들도 여러 명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로 새로운 전북의 그 협치 시대를 맞이해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새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무소속이냐 아니면 타 정당 후보가 되느냐는 아주 중차대한 선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번에 전주을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성향이 있는 우리 시사평론가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성향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뛰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상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만은 이거 말고도 전국적으로 이제 광역의원, 군산시 나성구 기초의원 선거도 몇 개가 이렇게 치루어집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여기서만 치루어지는데 최대 이슈이면서 관심사죠. 방금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국민의힘의 어떤 도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거니와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무소속 후보들이 쟁쟁한 후보들이 또 같이 함으로써 2강 1중을 이루고 있다. 2강 1중. 그 중에 이제
현재 비례대표 의원이신데 그걸 내놓고 출마하는 가장 강력하죠. 우리 정운천 의원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활동을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누구보다도 이제 완주 군수를 민선 4기 5기를 성공적으로 로컬 푸드의 신화의 주인공이라고들 하는데 우리 임정엽 59년생이신데 이분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어요. 네. 그래서 사무실을 도청 사거리에 내고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 도의회 의장을 지내신 우리 김호석 이분께서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당으로서 민생당 전국 대표 권한대행 이관승 대표 권한대행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의당 및 진보당에서도 후보군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운천 의원과 임정엽 무소속 후보 그다음에 김호석 이강 일중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시사평론가로서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김경환 위원장님. 예. 임정엽 전 군수도 만만치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주. 네. 우리 국민의힘의 정운천 의원. 예. 지금 임정엽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지금 등록했다고 지금 그래요. 예.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정운천 의원은 언제 지금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정운천 의원도 조만간에 네. 아마 배지를 반납하고 바로 전주로 아마 내려올 겁니다. 네. 지금 현재도 계속 전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우선 국가 여러 가지 전북 예산이나 정책이나 사업들이 아직 조금 미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내려오겠다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 도당이나 지도부들은 빨리 내려라 하루라도 빨리 내려라 서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금년간에 바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북군에 그 국회의원들이 한 10명 있어요. 예. 그 10명 중에 유일하게 우리 정운천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 10명 중에 국민의힘으로서 선거로서 당선된 국회의원 하나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정운천 의원에 거는 기대, 예. 우리 전북 도민들의 국민의힘에서 정운천 의원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이 커요. 예. 그래서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도 뭐 참 정치를 오래 하셨고 도당 위원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북 도당을 새롭게 좀 이렇게 진을 새롭게 짜서 예. 이번에 한번 그 호남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 그런 모멘트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 들어가요. 예. 근데 안건님 우리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께서는 예. 보다 넓고 크고 그런 웅대한 꿈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아이 뭐 그건 자, 이제 예. 우리 아까 우리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 도당도 좀 새롭게 네. 새로운 인물로 충원도 하고 대변인 뭐 부위원장 또 네. 새롭게 좀 해서 명실공히 정운천 호가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 네. 또 정운천 의원께서도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10명입니다. 네. 한두 명 정도는 지금 여당이 돼야 된다. 그래야 협치를 하고 또 전북의 정책, 사업, 예산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정운천 의원이 이야기한 쌍발통 시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제 도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기환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새롭게 그 조직을 우리 전북 도당에 예. 새로운 인물들을 충원해서 예. 이번에 뭔가 한번 지역 전북을 살릴 수 있는 예. 그런 여당의 국회의원 예. 힘 있는 국회의원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전북 도민이나 우리 시민들도 좀 이제는 뭐 무조건 편향된 함몰된 그 무조건 당만 보고 찍지 말고 예. 능력과 인물을 보고 찍는 예. 시대가 사실 오야입니다. 네, 전북이 발전하려면은 맞습니다. 예. 이게 균형이 잡힌 그 의석 배석이 돼야 예산도 따올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냥 일방적으로 한 당에 함몰되면 국가에서 뭐 예산이 모든 문제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운천 의원이 정말로 이 호남을 한번 이번에 비장한 각오로 선거를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전북도라고 전북이라고 이름을 한 지가 126년이 됐답니다. 126년 만에 전북 특별자치도가 지금 쾌거를 지금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치를 오래 하신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 전북 특별자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전라북도는 우리 대한민국에 소외됐고 또 호남에도 소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강원도는 13년 만에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우리는 약 4개월 만에 여야 협치를 통해서 특별자치도라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1년간 이제 국무총리가 지원 위원장이 돼서 1년 동안 이제 전라북도고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이제 전라북도가 예산, 정책,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역할이 특별자치도라는 건 바로 새로운 전라북도의 정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래는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특별자치도로 올렸어요. 근데 국회에서 이 새만금 특정 지역은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전북특별자치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새만금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만금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국가 성장 동력 사업이 바로 새만금이기 때문에 새만금이 활성화되면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옛 그 전라북도 아까 우리 전라북도 쓴 것이 126년 됐다고 했는데 이게 200만 시대가 곧 도래된다. 그래서 이게 특별자치도라는 의미는 그런 모든 국가에 예속된 그런 예산, 정책, 사업들이 이제 전라북도로 이관돼서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이나 예산이나 정책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여야 협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새만금 지금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위성으로 된 사진입니다.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 남쪽이 여기가 군산이고요. 여기가 부안 쪽입니다. 지금 방조제가 이거거든요. 전체가 간척된 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요게 다 간척으로 지금 해서 이것은 이제 현재 모습이고요. 이게 이렇게 바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방조되고 그렇습니다. 요게 방조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크게 두 축으로 보면은 이쪽은 산업단지로 해서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고요. 이쪽은 관광매저 단지로 해서 조성한다는 게 계획이고 이쪽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농생명 용지입니다. 초기 간척 사업할 때 원래는 농지를 더 늘리는 목적으로 간척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년도죠? 방조제 공사는 9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방조제 이제 완공이 된 건 2010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기관 근무자들이 와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정부가 앞으로 다른 해외 도시보다 여기가 집값이 더 싸고 지금 개발을 잘못해서 땅값이 올라가면은 서울 같은 아파트값 주고는 외국 기업에서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하기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려면 방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나 소득세 등등의 도세 감면도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다음 규제 같은 것도 많이 좀 없어야 되고요. 정부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싼값에 임대를 해줘야. 네네. 아니 여기 와서 보니까 새만금 수공항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겠네.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보면 대한민국 희망의 땅입니다. 네, 지금까지 잘 알다시피 30년 열렸는데요. 또 통큰 결단을 내주셔가지고 전북 이쪽 새만금 사업이 잘 원활하게 결론을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만이 아니고 서해안의 그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새만금에 있네. 이렇게 전체 그 현황도를 보니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돼가지고 좀 속도감 있게 쭉쭉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번에 그 특별자치도에 정원천 의원이 많이 공헌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원천 의원이 집권당으로서 또 야당 국회의원들과 협치를 해서 신속하게 4개월 만에 맞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사실 그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새만금 특별시 그 문제는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습니다. 그 강현옥 전 장관님께서 그 당시에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 있었어요. 대통령 직속에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서 그 강현옥 장관님을 제가 모시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새만금 특별시를 만들라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예. 그 제안을 해서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좋다. 예. 새만금 특별시를 만들자 했는데 예. 군산, 김제, 부안 그 지자체에서 반대를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새만금 특별시를 그때 만약에 만들었다면은 지금 새만금이 오늘날 새만금이 좀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당연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쉬운 생각도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보면 새만금 그때 강현욱 지사님이 위원장 하시고 그때 대변인 하셨잖아요. 네. 그때 대변인 하시면서 정말 새만금의 그런 청사진을 많이 그렸는데 지금 조금 침체됐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또 새만금이 아마 활기 돋는 그리고 또 국제 지능지구도 지정이 됐고 네. 또 많은 예산들이 이번에 투입이 또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만금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동북아의 미래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그게 바로 전라북도다, 특별자치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 시사평론가님 지난번 방송에도 이 새만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코앞에 닥친 잼버리데이 잼버리 때. 8월에 6개월 남은 잼버리 대회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외국에서 그 시민들이나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새만금 아니 전북 특별자치도 자치도가 탄생됨으로써 새만금의 활력소 신성남 동력의 힘을 지금 받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 10시 반경에 이제 김관영 도지사하고 축하에 이제 전화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 30년 가까이 된 새만금의 역사 여기에는 강현욱 지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새만금 전도사라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전라북도 180만 도민들이 그 시대가 그립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참 지금 현 도지사인 우리 김관영 도지사도 군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산의 역사가 만만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발로 뛰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뛰고 있는 우리 김관영 도지사 힘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번에 8월 1일부터 있는 12일까지 잼버리 대회의 흥행과 함께 온 도민들이 정말 전북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으면서 뒤에서 응원도 해주면서 함께 가는 전북 도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또 이 새만금에 대해서는 우리 또 김경환 위원장도 일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도 새만금 특별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새만금의 발전과 새만금의 그 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전북은 이 새만금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만금이 살아나야 전북 경제가 살아나는데 앞으로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께서도 이 새만금에 대해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짚어볼 건 짚어보시고 또 뭐 운운에게 져준다고 뭐 대통령한테 새만금 이게 필요 없니다. 이렇게 꼭 해주셔가지고 새만금 발전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새만금을 5번 오셨어요. 그렇죠. 5번 오셨고 또 인수위원회 새만금 TF팀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새만금 TF팀 단장을 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새만금 개발, 새만금 발전 방향 이런 것은 대통령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김관영 지사 전북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관심과 또 성원 또 지원이 많이 될 거라고 이렇게 확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새만금은 이제 새로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얘기할 것이 있는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만금에 우리가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여러 번 그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새만금 위원회를 만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요새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건 이제 원래 이 정부가 출범해서 각종 위원회를 지금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있는 새만금위원회도 솔직히 위태위태했어요. 네. 근데 이제 새만금위원회는 존치하기로 총리실에 우선 존치하고 그 대신 이제 지금 전 정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요직이 다 아직도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천천히 풀어가면서 이제 대통령 공약상에 새만금의 공약상이 7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씩 지금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만금위원회도 충분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전라북도와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공약 사항들이 하나씩 다 추진되도록 그렇게 네. 또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네. 그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시장의 그 의지가 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하는 사람들은 윗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새만금의 의지가 있다면은 그 밑에 장관들이 그 협조를 해주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새만금의 의지가 없다면 장관들이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네네. 예. 그래서 꼭 좀 새만금 위원회가 예.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김경환 위원장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예.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의지는 확실히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 이번 정부에서 그 긴축 재정을 하니라고 신규 예산들을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새만금의 푸드허브 세계 이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푸드허브 용역비가 10억이 이번에 산정이 됐습니다. 네.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도 이제 도의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중앙의 정치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새만금은 용역이 시작되면 또 새롭게 발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잘 추진될 거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새만금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애정 또 지원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만금 그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서 네. 또 하나 또 할 것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그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유치합니다. 네네네. 그래야 그게, 복합 리조트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맞는 오픈 말씀입니다. 카지노를 유치를 해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수만 명 관광객들이 오고 네. 강원도 정선 같은 그런 새만금의 붐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2의 라스베가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 우리 한국의 큰 기업 예. 2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새만금 오픈 카지노가 생기면은 20대 안은 그 기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한번 우리 김경환 위원장께서 누구보다도 새만금에 대한 애정도 있고 지식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질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강종태 시사평론가님. 그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역시 21대도 동물국회, 식물국회라고 국민들이 지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대 국회의원들한테 실망한 거 우리 강종태 시사평론가 여기서 확실히 한번 까버리세요. 식물국회 얘기하기 전에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냥 새만금으로 뜨겁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만은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시고 새만금의 30년의 전북도민의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천 시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설날에 3년 만에 돌아온 설날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대국민들이 참 기분이 들떠 있고 고향 가는 길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 근로자들은 주머니가 그렇게 두텁지가 않았어요. 대한민국 중소기업 근로자들 평균 상여금이 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자들은 3교대 4교대를 하면서 주야로 올빼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잠도 못 자면서 코피 터지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설날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은 상여금으로 414만 원을 수령해 갔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드리자면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마이크 잡고 말로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면은 4천만 원을 받아가도 아깝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주민들
정말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경기가 고랑으로 빠지고 있어요. 수렁텅이로. 네. 그런데 지역의 국회의원들, 익산도 2명의 국회의원님이 있습니다마는 사거리 가면은 현수막을 못 따라서 안달인 국회의원들이 21대에 무능한 모습들입니다. 네. 그 현수막 국회의원들 지금 그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우리 갑지구, 을지구 지금 국회의원 지금 둘 있지 않습니까? 예. 갑지구가 누구죠? 김수홍 국회의원. 아, 김자, 숫자, 흥자. 을지구가 한병도 국회의원. 예,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면 사거리마다 예.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갑지구 김수홍 국회의원. 제가 얼마 전에 평화동 아니 송악동 있지 않습니까? 예. 송악동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사거리에 김수홍 국회의원의 현수막이 3개가 걸려있더라고요. 3개가. 아, 예. 아니 한 사거리에 한 3개. 사거리에 3개. 네, 3개 걸렸어요. 예. 그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래요. 저한테 저런 아니 도대체 한 사거리에 3개가 걸린 이런 것을 꼭 보야냐.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을 찍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 시민들이 찍어줬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도 했는데 예. 이 현수막 국회의원들, 현수막 프레카트 정치인들 이건 진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짜증내는데 예.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그 김동길 교수님 버전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네. 지금 현재 2022년 네.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소야대 네. 제1야당이 169명이에요. 자, 이 국회의원들의 수당 세비 내역을 보시면요. 대단합니다. 세비가 일반 수당, 관리 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라고 식대 월 13만 원씩 나오고요. 정근 수당이라고 해서 1월과 7월 달에 2번 나오고요. 명절 휴가비라고 해서 828만 원 정도 나오는데 314만 원 이렇게 가져가고요. 입법 활동비가 313만 원, 특별 활동비가 78만 4천 원에서 총 1년 연봉이 1억 5,400만 원에 지금 찍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이 보좌관을 9명 둘 수 있게끔 법적으로 그렇죠. 네. 4급 보좌관이 4급이 2명, 5급 비서관이 2명이고요. 6급 이하 5명에서 이 비서관 9명의 월급까지 측정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세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법안 처리를 다 통과시키면은 이 돈 아닌 10억 100억을 가져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7대부터 통계를 보면은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통과율이 45.1%예요. 18대 때 40%, 네. 19 점점 내려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19대 때 39.6%, 20대 때 34%, 21대 현 국회의원 때 26%를 찍었습니다. 법안 민생 법안 10개가 통과가 되면은 10개를 올리게 되면 상정되면 자, 3개가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과연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세비를 받아가면서 그러면 지역에 오면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이면 뛰돌고 다니면서 혼자라도 자영업자들 힘내라고 손잡아주고 다닐 거예요. 익산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전라북도에도 없어요. 자, 네. 예. 자, 그 좋은 말씀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예. 중앙에서 대접받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예. 그만큼 능력이 있고 예. 실력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대접받는 건 네. 뭐 장관을 한다든가 각 부처에 들어간다든가. 네, 네. 그러나 중앙이 아니고 이 지역에 내려와서는 이제 예.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겨야 하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원 같은 것을 외면하고 이 현수막 정치 나오고 이런 정치인들은 앞으로 그 내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에 투출시켜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앵커님 주장합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UAE에서 많은 그 여자유치 MOU 체결을 했습니다만은 네,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하면은 10% 이상의 지지율이 바로 올라갑니다. 뭐냐? 네, 짧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 전체를 대대적으로 공개시키면 됩니다. 아, 후원금을 공개시키라.
이 영수 처리한 그 내역을 철저히 공개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정치 후원금, 아까 말씀드린 1년 연봉 1억 5,400만 원 외에도 정치 후원금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시사평론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 우리 정치를 좀 오래 하셨으니까 예. 또 중앙 정치권에서도 우리 김경환 위원 활동을 왕성하게 좀 하고 있으니까 예. 끝으로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기는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또 선출직, 모두 선출직은 그래서 옛날부터 동양벼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또 시민을 도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시사평론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프랑카드 국회의원 또 무슨 먼 국회의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국회의원, 시장, 군수 또 장차관, 대통령까지 전부 다 그런 영업사원의 그런 자세로 그렇죠. 그런 자세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해줬으면 그러면 우리 국민과 도민과 시민이 아주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검증 없이 달콤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야 정치권이 허구한 날 니 탓 내 탓 싸움만 하지 말고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경쟁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